안녕하세요. 저는 동탁명인학원하고 이제 대치동에서 화학하고 생명을 가르치고 있는 김진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화요일은 화학 수업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화학 1하고 그리고 화학 2가 연강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마찬가지로 생명 1과 생명 2가 연강으로 들어갑니다. 원과목은 저녁 6시에서 8시까지 2시간 수업이 진행되고요. 2는 8시에서 10시 30분, 즉 2시간 반 정도 수업이 진행됩니다. 중간중간 1하고 2가 휴강이 들어가서 어머님들께서 좀 시기에 대해서 혼란이 있으실까봐 제가 좀 간략하게 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달은 4주고 어떤 달은 5주긴 한데 평균적으로 4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3월달 3주 정도 이제 원과목 수업 진행되고요. 그리고 4월은 첫째 주부터 역시 3주 진행되고요. 거의 매월 3주씩 2시간씩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흰색으로 표시한 게 원과목 수능 대비 수업인 거고요. 그리고 2는 3월 셋째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중간고사는 6주 수업이 진행되고요. 6주니까 지우개가 여기 시기가 1하고 2가 겹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고, 그리고 이제 좀 휴강했다가 다시 5월 달에 기말고사 대비 6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6월 달에 내신 대비가 다 끝나고 나면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수능 대비를 진행하게 되겠고요. 수능은 3시간씩으로 이제 개편이 돼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일단 어머님들 고민이 2 내신을 끌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일단 내신 등급을 여쭤보고 싶어요. 아이들 내신 등급. 만약에 3등급, 즉 3점대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내신을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전에는 이제 이 2 과목이 상대평가였어요. 그래서 전체 인원이 굉장히 적어서 과목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어떤 과목은 1등급이 한두 명 정도 있고 또 어떤 과목은 1등급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개편이 되고 나서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절대평가라고 하면 3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A, B, C. 당연히 이제 A가 가장 높겠죠. 근데 A 등급이라고 해서 뭐 90점 이상 이런 건 아니고 학교별로 이제 좀 약간씩 다르긴 한데 50점 정도를 잡아놓는 학교도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힘들어할까 봐 학교 선생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 게 아닐까라는 싶고요. 그리고 A등급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하고 수업을 하게 되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점대라고 얘기를 하면 내신을 반드시 끌고 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신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2가지 기회가 덤으로 생기는 거겠죠. 수시 원서를 쓸 수 있고, 그리고 2번째는 논술을 준비할 수 있고. 제 이제 과거 학생 얘기인데 그거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혹시나 이제 듣고 나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봐요. 그래서 과거에 중3 때부터 이제 고3까지 저한테 화학 수업을 들었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여기 지역은 아니고 반포고등학교 가중 학생이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고3이 딱 되고 나서 정시에 좀 올인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내신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야 하면서 내신은 혹시 모르니까 좀 끝까지 가져가 보자라고 해서 중간고사 때 수업을 억지로 앉혀서 듣게 했어요. 물론 이제 중간고사 수업 점수는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때가 되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수능에 좀 올인하고 싶다고 선생님 저 내신 포기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한 달 반 정도만 같이 고생해서 선생님 믿고 한번 따라가 보자 라고 해서 억지로 앉혀서 이제 수업을 듣게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7월부터 또 수능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열심히 해서 화학을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1등급을 받았는데 본인은 원하는 학교가 이제 서울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원원의 조합에 원과목과 원과목의 조합을 들어가는데 화학은 잘 나왔지만 다른 과목 점수가 좀 안 나와서 연대가 좀 위험해진 상황이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논술을 보게 됐거든요. 논술을 봤는데 보통 과탐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은 잘 안 보고 물리, 화학, 생명을 보거든요. 근데 상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는 원과목 위주가 아니라 거의 투과목 내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은 좀 수월해서 애들이 다들 잘 봤대요. 근데 과탐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과탐이 화투를 본인이 선택했는데 한 번도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내신 때 공부했었던 걸 기반으로 해서 시험을 정말 잘 봤어요. 그래서 연대에 붙고 이제 본인이 원하던 화공학과에 들어가서 저한테 이제 몇 년이고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당장 힘들다고 본인한테 주어지는 기회들을 미리 포기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신을 준비하는 게 사실 수능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많이 버거운 건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내신 점수가 한 3등급,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학습 태도가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어서 역량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보통 아이들이 원래 외부에서 강한 자극을 받으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생명 같은 경우는 원하고 투가 내용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서 생명 투를 한다라고 해서 원에 도움은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화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원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투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화원에 내려왔고 그리고 화투에 썼던 내용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자리 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화투를 하게 되면 화원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이 드리고요. 그리고 인강인데 제가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보통은 아이들이 과탐 같은 걸 등한시해서 국영수는 무조건 학원을 가고 과탐은 인강으로 들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인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개개인의 어떤 자유를 맡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화요일마다 화학을 듣기로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약간 딜레이가 돼서 오늘 화학을 못 하겠구나. 내일 해야지. 근데 또 내일 되면 또 다른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본인들이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시간대로 그리고 선생님이 주는 자료 그대로 설명 그대로 듣게 되면 투과목 준비하는데 그렇게 무리 없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는 3등급 대 정도라고 하면 반드시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애들은 당장 주어지는 그런 환경 때문에 힘들다고 원과목 준비하는데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거기에 정시에 올인하게 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어떻게든 잡아서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전 문제가 총 15점이 출제가 됩니다. 총 과탐 같은 경우는 50점 만점인데요. 유전이 15점 출제가 되고 나머지 비유전이 35점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유전이 다 킬러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서 킬러 문제가 한 8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6문제인데 6문제 중에서 3문제가 킬러 문제고 2점, 3점, 3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유전에서 가계도 해서 그리고 사람 유전에서 다인자 유전 그리고 돌연변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면 킬러 파트를 제외하면 나머지 몇 점이 남죠? 42점이 남죠. 반드시 이 42점을 확보하고 들어가야 돼요. 유전 3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천천히 길게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반드시 단기간에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보통 3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론상은요. 이 42점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15분에서 20분 정도 내로 풀고 나머지 남는 시간 동안에 킬러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제대로 풀지 못하게 되면 킬러 문제는 손을 댈 수도 없을 뿐더러 여기서 틀려버리면 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3월 달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모의고사 점수는 이거는 분명히 틀릴 거예요. 그래서 42점이 확보되냐 확보되지 않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 42점 확보하면 최소 2등급은 나옵니다. 그리고 화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은 거의 양적 관계가 킬러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단원에 있는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4단원에 있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가 있고, 그리고 역시나 4단원에 있는 산화환원 반응의 이제 양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각각 한 문제씩 총 3문제가 출제가 되고, 얘는 3점씩 해서 총 9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킬러가 9점이고 50점 만점이니까 나머지 41점이 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시간 배분을 해서 41점을 일단 맞추고 나서 남는 시간 동안 9점을 맞추는 건데, 근데 작년도 6월 모평부터 이 산화환원의 양적 관계가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매월 모의고사부터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9월 달에도 안 나오고 결국엔 수능에서도 이게 안 나왔어요. 생명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크게 변동은 없었는데, 화학 같은 경우는 화투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내려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 개편을 하다 보니 빠져야 되는 게 요거라고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화환원의 어떤 양적 관계가 안 나왔고, 그러면 3점이 빠졌고 킬러가 6점이 됐고요. 그 3점이 여기 B킬러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이제 과정에 더하기 새로운 내용들, 몰롱도, 그리고 이제 중화 적정, 그리고 pH, 이거 싹 다 화투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화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게, 화투를 하면 화원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화학도 44점을 반드시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수능에 생명과학이 13만이었거든요. 화학은 8만입니다. 생명원 등급커 몇 점인지 아세요? 이게 점수가요, 제가 보니까 되게 규칙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42점에다가 킬러 한 문제 3점짜리 맞추면 45점이잖아요. 그래서 생명과학 1등급 컷이 45점이 나왔고, 그리고 화학도 마찬가지로 킬러를 제외한 나머지 44점에다가 킬러 한 문제 맞추면 47점이죠. 그래서 화학도 1등급 컷이 47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다들 못하는 거고, 그래서 같이 못하는 거 못해도 되는데, 이제 잘하는 거는 반드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수업 계획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대형 강의나 아니면 인강에서는 4월 달 정도까지 개념 강의를 끝내고 나서 5월 이후부터 뭐 EBS 수특이나 아니면 기출문제 분석에 들어가게 돼요. 저도 이제 다른 데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동탄 명인학원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당겨서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특이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딱 모의고사 대비를 하면서 3월 첫 주부터 21년 수특 분석 들어가고요. 거기에 작년도 21년도 수능 완성 분석 들어가고요. 그리고 19년도, 20년도에 해당하는 고3 기출문제를 제가 7월 중반까지 계속 끌고 갈 거예요. 근데 사실 2시간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빡빡하긴 한데, 아이들이 그만큼 저를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정규 수업이 3시간이긴 한데 2를 같이 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좀 줄인 게, 1은 2시간, 이제 2는 2시간 반이었거든요. 부랴부랴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과제도 같이 나가게 되겠죠. 과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전 연도의 수특과 이전 연도의 수완, 그리고 뭐 18년도, 17년도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들을 제가 섞어서 이제 매주마다 아이들의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달부터는
수능 완성이 또 나옵니다. 수능 완성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21년 수능 완성 분석. 그리고 이때부터는 또 매주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30분을 잡아놓고 보는 건 아니고 제가 20분을 잡아놓고 보거든요. 20분 잡아놓고 보면 택도 없어요. 근데 30분 어차피 주어져도 애들 못 풀거든요. 저는 이 비유전과 그리고 이제 비킬러인 문제들을 얼마큼 빨리 풀어내는지 이거를 최대한 연습을 시킬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최대한 풀고 나서 시간이 확보돼야지 그 다음 걸 넘어갈 수 있거든요. 누구도 시험지를 받고 킬러부터 풀진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이제 매주 모의고사를 보면서 평소에 잘하다가도 수능 때 가면 그 수능 현장 감이 주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자기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변형 문제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과 이제 아버님이 한 분 계시긴 하는데 어떤 생각들을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방학 때 수업을 하면서 좀 느낀 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방학 때 2시간씩 6회 수업으로 이제 화학하고 생명을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인원이 꽤 많았어요. 윈터스쿨 들은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단과로 들었었던 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세 부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원에서 내신을 들었던 학생들과, 그리고 혼자 내신을 준비한 학생들과, 그리고 인강을 들으면서 내신을 준비한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똑같더라고요. 보통 6회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제가 생명과학으로 말씀을 드리면 1단원, 그리고 2단원, 5단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3단원하고 4단원만 했는데 4단원 유전이거든요. 3단원은 심화 개념 들어가고 4단원은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는데요. 이 문제풀이를 들었을 때 너무나 어려운 문제여서 애들이 다들 못 풀어냈었어요. 근데 제가 풀이를 해주니까 내신을 학원에 제대로 했었던 아이들은 자기 걸로 만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해를 이제 바로바로 하고. 근데 얘네들은 막 혼동이 생겨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갈팡질팡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출발점이 다르구나. 제대로 이제 내신을 학원에서 했었던 애들은 이제 기본 실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남들보다 앞선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가겠구나.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되 점프를 할 텐데 그 점프가 언제인지는 어머님들께서 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요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서울대를 제외하고 수학하고 과탐의 반영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네. 그 수학하고 과탐이 한 30에서 35%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과목이 60에서 70%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학원을 안 다니는 걸 상상할 수가 없고, 과탐은 이거를 모른 채 등한시에서 혼자 하든지 인강을 해결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엔 입시에 과탐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과탐도 주가 인강이 되는 건 아니고 주가 학원이 되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인강을 선택으로 해서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구멍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선생님들이 각각 찾아내서 첨삭지도 같은 게 들어가 줘야 돼요. 네, 아이들은 전혀 몰라요. 정말. 그래서 학원에 좀 도움을 받으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가 걱정되시면 중간고사를 한번 보내보세요. 중간고사까지 하는 거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빼앗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보고 아이가 좀 승산이 있는 것 같으면 계속 기말고사도 보내시고요. 그런 게 아니면 바로 수능에 올인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계셔서 시간이 좀 짤막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좋은 정보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